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시청자분이 남겨준 댓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한번 좀 어떤 질문이냐면,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안녕하세요. 보고 많이 배우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되네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하락시에 리밸런싱 할 때 보유 중인 주식을 일부 매도하여 리밸런싱 하는 부분인데, 타이밍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어니스트님의 리밸런싱 하는 분할 매도 기준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금액 기준인지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지 등등.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제 리밸런싱 할 때 이제 기준점을 좀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리밸런싱 말고 주식 배우려는 분들이 이 기준점 뭐 요거에 대한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죠. 네.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공식 같은 걸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관점에서의 질문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리밸런싱에 대한 좀 포괄적인 팁도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이제 좀 초보자분들이 여전히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기다리는 답변을 먼저 드리면요, 기준점, 자신이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그 기준점이란 말 자체가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발전하면 기법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거 이해하지만 그 기준점을 그렇게 단순하게 세울 수가 없는 영역이 주식 투자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는 리밸런싱의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방금 얘기하셨던 타이밍, 그리고 어떠한 기준점, 요것보다는 굳이 따지면은 대응이 기준이에요. 내가 현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 부분인데, 자, 말하면서도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죠.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저희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 상황을 좀 하나 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설명드리면,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최초에 매수를 해서 현재 들고 있는 그 평단과 비중이 있는데, 내 흐름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갔을 때, 일단 1차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평단을 좀 조정해 내려가면서, 그리고 비중도 좀 조정하고, 그 와중에 일부 손절 매도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타기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 영상에서 리밸런싱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리밸런싱이 어떤 건지 설명했던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거를 먼저 좀 보시면 좋겠고, 저희 영상을 이제 그동안에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리밸런싱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질문 댓글 남긴 분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고 비중 같은 게 뭐 기준점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상황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캐몬이라는 종목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시점쯤에 이제 캐몬에 여기 이 사람이 1000만원 정도를 맥스로 해서 100% 풀비중으로 해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시점쯤에 한 80% 비중 정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원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흘려서 물리는 상황이 연출될 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요럴 때 이제 리밸런싱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뭐 요런 상황에서 어디선가? 그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하냐, 좀 기준을 세워주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뭐 요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상황 설정하고 가면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제가 최선의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홍길동이 1000만원 중에 800만원을 요 타이밍에 앞에서 어떻게 샀었던 간에 요 시점에서 800만원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이분은 1000만원이 전체 이 종목의 자금이고, 그렇죠. 평단 네. 3,500원에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 네, 그렇다라고 해볼게요. 이분 이제부터 리밸런싱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답은 간단해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시작부터 틀려요. 요런 분들은 이거 이미 사고 다치고 나서 리밸런싱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완벽한 리밸런싱이나 그런 것들은 구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대한 솔루션보다는 이 전체적인 틀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드려볼게요. 앞부분부터 이어져 와야 되고요. 1단계, 2단계 직접적으로 금액으로 적겠습니다. 자, 홍길동은 초보예요.
초보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당연히 1단계부터입니다. 1000만원 중에 300만원만 기준 비중으로 잡아보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이 좀 늘면은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해보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예제를 쓸 거는 이 2단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500으로. 그 말은 여기서 요쯤 됐었을 때 이미 800이잖아요. 800일 때 이 800이 500으로 돌아와 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 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신의 기준이 500으로 삼았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실력 자체를 500으로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미 800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500 기준점보다는 300만원 정도가 오버된 거잖아요. 과비중이 된 거고 그만큼 균형이 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0만원이 500만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건데 이 이후에 이렇게 흘러 내려갔는데 보통 이게 다시 궁금하겠죠. 여기서 어느 때 500만원으로 줄였어야 되나요? 요 질문으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답이 없는 질문이 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일단은 조금 질문을 해볼게요. 저 500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내 맥스 비중이 500이어야 되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는 기준 비중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자신의 자금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은 언제든지 1000만원까지 다 써도 됩니다. 근데 이 1000만원을 똑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300만원만 쓰고 여유자금이 700만원 있을 때, 500만원 쓰고 여유자금이 500만원 있을 때, 700만원 쓰고 여유자금이 300만원 있을 때 각각의 상황은 컨트롤할 수 있는 캐파가 다를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면은 뭐 어느 타이밍에 어느 때 어떻게 한다 요런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기준 비중을 차라리 생각을 해놓고서 그 비중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거죠. 이 얘기가 자신의 기준 비중이 500만원이라고 해서 500만원 이상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갔다가 다시 500만원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리밸런싱이잖아요. 말 그대로 밸런싱을 다시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밸런싱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저게. 그렇죠. 종목에서 기술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는 하죠. 존재는 하는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거를 어떻게 다 잡아갈 수 있는데라고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전제를 자신의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 비중을 정해놓고 홍길동 같은 경우 500이다 자신의 기준 비중이 50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00만원이 기준 비중인데 내 보유 비중이 450만원 정도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균형이 깨질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500만원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800만원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하락 흐름 만났다. 그럼 어때요? 균형이 깨졌죠. 이미 깨지고 안 좋아지는 거죠. 네, 비중은 많고 현금은 200밖에 안 남았는데 흐름은 안 좋아졌잖아요. 여기서 더 하락하면 어떻게에 대해서 점점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후의 상황을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집으로 돌아와라. 여기서 집이란 자신의 기준 비중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해라. 그럼 이 흐름 중에서 언제가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건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이때가 가장 좋았겠죠. 이 꼬리 남기는 흐름일 때가 가장 베스트하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러프하게 생각하자면 저 꼬리 고점 부근에서 300을 덜어냈으면은 괜찮았다는 건가요? 그쵸. 러프하게 얘기하면요. 물론 근데 실제 상황은 이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집으로 어떻게 잘 돌아올지 그 고민을 이어나가고 그거를 미로찾기죠. 그 방탈출이죠.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때 300을 다 빨리 덜어내고 기준을 맞춘 다음에 뒤에 상황을 맞으려고 하느냐. 근데 네. 그랬다면은 이제 요거보다 더 결과적으로는 좋은 가격에 덜어낸 거니까 네.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가버리면 또 그거는 되게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이거는 그 얘기는 이걸로 해결돼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과비중 안 만들었으면 되죠. 여기 처음부터 500만 그렇죠. 갖고 네. 있었으면은 덜어낼 일도 없었죠. 그렇죠. 네. 왜 여기서는 안 덜고 왜 여기서 덜어냈어야 되느냐 막 그런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럼 300 덜고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면은 그 사실 그건 진짜 정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원론적으로는 그 얘기도 할게요. 여기 800에서 종가에 300 덜고 500으로 갔다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800으로 채운 다음에 여기서 다시 500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리밸런싱 맞아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원론적으로는 그거 맞습니다. 이게 사실 내가 유리하게 내 밸런스를 맞춰 나간다의 개념인데, 그거를 각각의 상황에서 뭐 몇 프로씩 넣느냐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이거는 무리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언니님한테. 그리고 그 얘기에 다른 얘기는 리밸런싱 자리만 빼게 되면 각각의 상황에서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매번 100% 맞추는 히팅을 유지하는 스캘핑을 어떻게 하나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리밸런싱 빼면은 매번 여기서 1000만원 샀다 1000만원 팔고 1000만원 샀다 1000만원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저희가 이제 질문자분한테 오늘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든 거고, 그리고 리밸런싱을 하려고 이제 좌충우돌 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만드는 건데, 그 질문자분이 원하는 그 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지만. 근데 그래도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면은 이 설명은 되게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기준 비중이라는 걸 잡아봐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이 훈련을 해야 된다가 진짜 답이에요. 저희가 맨날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험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경험이 없으면은 이제 오늘 한 얘기가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훈련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엔 당연히 아장아장 300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300 가지고 700이 보유 현금이 남아있다, 뭐 어떤 상황에서 다 되잖아요. 솔직히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감을 익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늘리다가 나중에 이게 잘하게 되면요, 뭐 진짜 한 900, 기준 비중을 한 900? 90%죠? 요 정도까지 끄집어 올릴 수 있고요. 이게 진짜 되는 거 맞아? 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실전 영상에서 저 기준 비중 90으로 컨트롤 하는 것들도 보여준 영상들 있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언니님 영상 보면서 와 잘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저러죠? 막 그런 것들에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상황에서 저렇게 과감하게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채우는 게 되게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안 좋게 보면 여러분들 볼 때는 저렇게 채워놓고 물리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채워놓고 물려서 못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만큼 과감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도박이 아니야. 홀짝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얼마든지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게 잘해 보이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빵인 거예요. 빵. 이제 리밸런싱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나가는 그 섬세함을 갖춰 나가는 훈련을 해 나간다 라고 생각해도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실제로 리밸런싱 훈련이고, 이거는 그리고 저희 클럽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클럽에 오면요, 언니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매매를 하잖아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지시를 받아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클럽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혼자 하면은 여기도 버거워요. 혼자 하면 여기도 버겁고 여기도 버거워요. 아예 여기 앞단도 좌충우돌이야. 근데 여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이 정도까지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경험치를 갑자기 대폭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언니님한테 그렇게 배워서 는 것 같고. 자, 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500에서 700, 그러니까 중상 정도죠. 요 정도 기준을 딱 스탠드를 잡아주고 이걸로 계속 보여줍니다. 당연히 훈련하시는 개인분들은 이 밑에서부터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겠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여기까지 따라오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개인 매매에서는 100, 200, 300, 400, 500 정도까지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중상의 모습을 계속 봐요. 그러면서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를 보면서 이 길을 걸으면요, 훨씬 더 쉽게 걸어지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500으로 오는 동안에 이 사이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나 마음의 소리나 좌충우돌 하는 것들을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공감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채워나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신이 좀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래서 0에서 900까지 올라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걸 훈련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좋은 요소가 많이 있죠. 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의 그릇을 키우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네.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경험치 있는 분들이 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항상 비중 관리를 해야 되고 현금이 반 이상은 있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맞는 말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여기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현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현금 비중 낮추고도 얼마든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풀베팅 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조금 더 비중을 실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제가 볼 땐 고수의 면모고, 그런 쪽으로 훈련하고 트레이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현금 뭐 무조건 50% 이상 들고 있고 그러면은 100% 비중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 다 없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냐?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현금은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길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준 비중인 거니까, 이건 이 네.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현금 컨트롤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딱 봐도 그냥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질문하신 분은 이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었을 텐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막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때 얼마 팔고 이때 얼마 사고 뭐 막 기술적인 기준점을 물어봤겠죠. 사고 네. 파는 매매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해봐라 이렇게밖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나요? 이 영상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여기서 어떤 기준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은 80% 8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한 이 정도에서 뭐 600만 원까지 줄이고요. 여기서 다시 800만 원 만들었다, 여기서 600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800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500으로 만들고, 다시 여기서 800 갔다가 500으로 만들고 800으로 갔다가 여기서는 다 매도하면은 네. 수익일 겁니다. 이 얘기를 해드렸다고 쳐볼게요. 지금 네. 해드렸죠? 네.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똑같은 상황 만났었을 때, 그럼 똑같이 그 비율과 그 타이밍과 그 비중을 그대로 갖다가 대입을 했었을 때 그게 풀릴까요? 라고 하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선 진짜 좀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힌트는 얻었잖아요. 아, 여기서 그래 덜었다 늘렸다 덜었다 늘렸다 그렇게 리밸런싱을 할 수 있구나라는 힌트를 얻었으면 그 이상의 뭐 몇 프로씩 덜고 몇 프로씩 채우고 막 이런 것까지 정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말했지만 기법화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답도 없고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좀 못 박아서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뭐 사실 어니님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실 답이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답변을 하기도. 근데 제가 그래도 한번 좀 도움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한번 상황 설정을 해서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뭔가 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안 오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가 뭐 불친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답이 없는 질문인 경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판타지 영역의 질문을 하고 저는 현실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판타지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그 판타지에 계셔요. 그것도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현실에 돌아와서 좀 빡세게 트레이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저희는 진짜 쉼없이 말씀드리는 거고, 혼자 알아서 하세요도 아니고 저 조교가 돼서 또 해주시잖아요. 좀 마음이 좀 동하는 분이 있으면은 좀 변화의 포인트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예전 영상들도 다 이런 비슷한 관점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감이 잘 안 온다 싶으면은 영상들 좀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잘 안 될 것 같고 좀 나는 직접 몸으로 뛰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이 있죠. 여기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고 설명란에 보시면 거기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링크 해놨고, 거기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회원분들이 모여서 어니님께 PT 받는 거예요. 실전 뛰면서 수익 내고 그리고 또 훈련하고 경험치 쌓아가고 그런 PT 공간입니다. 온라인 PT 공간.
거기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뭐 당연히 수익도 수익이고 실력도 늘어가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조만간에 이제 회원분들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간증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